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함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방송한 지 1000일이 되어 1000일 특집으로 여러분이 그동안 저희 댓글이나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셨던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가 뭐가 달라요? 혹은 반사회적 인격 장애는요? 이 범죄자는 사이코패스가 맞나요? 이 범인은요? 이 사람은요? 이런 이야기와 관련된 걸 여러분이 가장 정확하게, 어쩌면 이 기준점이 유튜브에선 가장 최초일 가능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직접 공부를 했다는 게 아니라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 전문가분들 몇 분을 초대를 했고, 그동안 저희와 함께 공부하신 분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정리를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바깥에 나와 있는 얘기 중에 잘못된 이야기, 그리고 올바른 이야기,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어디까지 우리가 신빙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전달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좀 뭔가 유식해 보이고 똑똑해 보이고 뭔가 대단해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 머리에 있는 내용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나와 있는 기준대로 받아봤을 때 저는 27점이 나왔습니다. 사이코패스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혹시 무서우십니까?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여러분에게 이런 단어가 들리면 이 대한민국 사람 대부분은 끔찍한 범죄 현장, 그리고 범인, 이런 사람들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뭔가 무서우니까 말이죠. 그런데요, 잘 생각해보면 얼마 전에 고유정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 전문가들은 사이코패스가 맞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소시오패스다, 아니다, 반사회적 인격장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걸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분명히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이런 궁금증이 생겼을 것 같은데요. 하나, 도대체 사이코패스는 뭐지? 둘, 외부에 있는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게 정말 사실일까? 그게 정말 신빙성이 있을까? 셋, 나도 사이코패스일까? 넷, 소시오패스랑 다른 게 도대체 뭐지? 라는 관점입니다. 오늘 이 네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이 조금 흥미로우실 겁니다. 외부에 나왔던 이야기가 아닌 좀 새로운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첫 번째, 사이코패스란 무엇일까에 대한 정의입니다. 자, 정의를 읽어드릴 건데요. 이거 인터넷 찾아보면 나오는 겁니다. 저도 네이버 검색해서 찾은 거니까 이거 그냥 따다 읽었네? 라고 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매우 예민하나 타인에 대한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정서적 유감을 맺지 못한다. 이들은 과대망상증이 심하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 거짓말과 속임수에 능하고 대단히 충동적이고, 즉 즉흥적인 성향을 지녔으며 극도로 포악하고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전혀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 물론 이 이외에도 정의는 많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조금 해보면 누군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진짜 끔찍한 범죄자가 사페구나.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나도 사페 아닌가? 저희가 위에 나왔던 내용들이 있죠. 틀린 거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 읽었던 정의라고 얘기한 건 너무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얘기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요즘에 한국에도 많이 들어온 얘기인데, 꼭 사이코패스라고 해서 살인을 저지르지 않는다, 이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명제지요. 그럼 우리가 아까 읽었던 정의에서 잔인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한다는 문제는 저지를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걸 빼놓고 얘기해보면 자신의 감정과 고통에는 예민하다. 방송하는 제 입장에서는 예민합니다. 타인과 공감? 저는 늘 시청자 수,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서적인 유감을 맺지 못하고 살고 있죠. 과대망상, 나 내일도 망하면 어떡하지? 내가 조회수가 안 나오면 어떡하지? 유튜브가 폐쇄되면 어떡하지? 저도 그럼 사페인가요? 근데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에서 내가 누군가와 사회생활을 하건 직장생활을 하건 느낄 수 있는 감정의 범주에도 이 안에 들어간다는 게 문제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다 사페인가요? 자, 그만큼 모호하고요, 정의가 잘 안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죠. 범죄학, 수사학에는 사이코패스라는 정의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아예 찾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 범죄자를 잡았을 때 얘 사페다 아니다, 범죄학, 수사학 연구자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이 사람이 범행을 저질렀다,
그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야 그 다음에서야 범죄 심리학 전문가들이 붙어서 사페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가 밖에서 만나던 범죄자들은 이 사람은 맞다 이 사람은 아니다 견해가 다 다른 겁니다. 심리적인 관점이다 보니까 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중요하게 잡아야 될 관점은 사이코패스라는 건 범죄 수사 쪽에 연관되어 있는 게 아니라 범죄 심리학 쪽에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견해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범죄 심리학적 정의는 사이코패스를 정신적으로 일반적인 사람과는 좀 다르게 분류하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니 그러면 뭐 사람을 미리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테스트지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어렵습니다. 뭐 사람한테 애초부터 넌 태어나자마자 사페야 이렇게 갖다가 도장을 찍을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근데요. 얼마 전 충격적인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바로 이 남자 제임스 펠런입니다. 제임스 펠런은 사이코패스와 관련되어 있는 유전적인 부분을 많이 연구하시는 분인데요. 이분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들어있습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이다. 즉 유전이다. 근데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1980년대부터 계속 연구를 하셨는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 중에 X염색체 안에 공격적 성향을 띠는 유전자가 존재한다라는 걸 밝혀냈습니다. 즉 XY를 가진 남성, X의 그 공격적인 유전자가 들어가면 사이코패스의 기질을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자의 염색체는 XX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자는 XX니까 두 개가 있네? 근데 이 연구 결과는 두 개가 함께 존재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상쇄인 거죠.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해서 사이코패스 중에 범죄자 중, 그러니까 범죄자인데 사이코패스인 거죠. 그 중에 여성 사이코패스가 나타나게 되면 범죄가 매우 끔찍한 겁니다. 뭐 한국에서 따지면 엄여인, 그럼 얼마 전에 뭐 고유정을 떠올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지르게 되면 정말 끔찍하게 저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 남녀차별적인 발언이 아니라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중에, 사이코패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범죄자 포함 사이코패스 범죄자들 중에 남자가 많은데 진짜 흉악무도하고 극단적으로 움직이는 부분은 여자 쪽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 상쇄를 시켜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X염색체 둘 다 존재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인 겁니다. 즉 이렇게 선천적인 사이코패스가 존재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아닌데 사페는 선천적인 게 아니라 후천적인 거라고 들었는데?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이 문제에 대해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 다릅니다. 해서 이걸 정리했던 사이코패스의 어떻게 보면 연구의 아버지 같은 분입니다. 로버트 헤어라는 연구가인데요. 이 사람은 사페를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하나, 뭐 영어로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첫 번째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우리 이제 앞으로 용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이코패스 1. 그러니까 1번 사이코패스는 선천적인 사람. 생물학적, 심리적, 감정적인 상태가 이미 일반적인 사람과 다르게 그렇게 태어난 겁니다. 진짜 타고 태어난 이걸 영어로는 트루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진짜 사이코패스죠. 이게 1번이라고 합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좀 뭔가 외모가 수려하고 지능이 높다 이런 케이스가 대부분 1번입니다. 이런 사이코패스죠. 두 번째는 이제 후천적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후천적 사이코패스는 대부분 이제 감정적인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반사회적인 폭력성이 나타나는 사람, 즉 환경적 요인입니다. 후천적 사페인 건데 뭐 어렸을 적 학대를 받았다거나 이런 문제죠. 어렸을 때부터 어떤 대상에 대해 증오심을 키웠거나 남성 혹은 여성 이런 거에 대한 증오심, 어른에 대한 증오심, 대부분 부모님의 학대 아니면 어렸을 때 누군가에게 당한 학대 아니면 누군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땐 별게 아닌데 난 너 싫어 이런 거절의 표현으로서 느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후천적인 사이코패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걸 사회적인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는데 사회적인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즉 자신이 어느 집단에 존재하는데 그 집단의 흐름 때문에 그 집단 내부에서 생활을 하다가 집단에서 시키는 것 때문에 사이코패스로 변화하는 경우인 거죠. 대부분이 조직폭력배 같은, 뭐 우리나라에서는 조폭이고 외국에서는 뭔가 갱단들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마피아 이런 조직들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안에 있다 보니까 그냥 바뀌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이비 종교 이런 것들 있죠. 그것도 비슷한 겁니다. 물론 그게 무조건 이쪽으로 빠진다는 게 아니라 범죄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일단 사이코패스를 분류를 나눴을 때 이렇게 세 가지가 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 봤을 때 사이코패스를 1, 2, 3으로 나눴을 때 말이죠. 1번 그리고 2번, 3번을 그어버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르죠. 1번은 태생적인 겁니다. 2, 3번은 후천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야, 너 사페 아니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하는 너 사페지. 친구들과 교류관계 좋거든요. 그리고 뭔가 좀 잘 살고 잘 하려고 하고 주도적이고 근데 뭔가 얘만 생각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친구한테 야, 너 사페 아니냐? 농담처럼 얘기하는 케이스 그런 게 대부분 1번입니다. 그러니까 2, 3번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죠. 대부분 우리나라 기준으로 따졌을 때 강호순 같은 경우가 1번에 있는 어떻게 보면 선천적 태어날 때부터 사이코패스의 확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뭐 우리가 봤던 뭐 오원춘이라던가 이런 케이스는 2번, 3번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즉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외부에 알면 무조건 사이코패스는 머리가 지능이 좋으며 외모가 좋고 말도 잘하고 직업도 좋고 이런 거는 무조건이라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자, 이런 통계치가 있습니다. 캐나다에 나왔던 이야기인데요. 전 세계를 조사를 해본 결과 전 세계의 1%가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가 약 5천만이니까 약 50만 명이 사이코패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혹시 외국의 결과이긴 한데 우리나라 범죄자들 중에서 사이코패스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사이코패스로 진단할 수 있는 사람. 우리나라의 범죄 수감자 기준에서 사이코패스 같다라고 판정받을 수 있는 인원을 따로 체크한 건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는 체포됐다고 다 검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미국과 다른 문제라 미국에서 조사해본 결과에 따르면 미국은 10% 정도라고 합니다. 범죄 때문에 수감됐을 때 10%는 사이코패스적인 성향이 나온다. 그걸 우리나라에 그대로 도입했다. 무조건은 아니겠지만 더 적을 수도 있겠지만 도입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약 5,000명 정도, 5,500명 정도가 수감자 중에 사이코패스 나옵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에 50만 명이 사이코패스인데 그 중에 범죄자가 된 건 1%밖에 안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라고 범죄자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지요. 우리가 사이코패스 단 1%만을 놓고 전체가 다 범인이야, 범죄자야, 잠재적 살인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정말 잘못됐다는 얘기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사이코패스에 대한 정의는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사이코패스가 많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합니다. 둘, 우리에게 알려진 사이코패스 테스트라고 알려져 있는 그 진단에 대해서 함께 해보고자 합니다. 자, 지금부터 손가락을 피시고 이 네 가지 중에 몇 가지에 해당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 다른 사람이 하품할 때 나는 그 하품을 따라하지 않는다. 둘, 나는 커피를 많이 마신다. 셋, 과도하게 대범한 타입이다. 넷, 밤늦게 잠자리에 든다. 첫 번째, 하품을 따라하지 않는다. 뭐 공감 능력에 따른 거다. 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가끔 저는 이런 걸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남이 하품할 때 내가 하품하는지 안 하는지 전 체크 안 합니다. 유독 어떨 때만 얘기 나오냐면 너 나 하품 전염됐다. 너 하품 감염됐어. 내가 했거든. 그럴 때만 듣습니다. 내가 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두 번째, 저 커피 많이 먹습니다. 과도하게 대담하다. 대담할 때도 있지요. 밤늦게 잠자리에 든다. 뭐 그럴 수 있죠. 직업적 특성상. 근데 여기에 해당되면 여기 네 가지에 해당이 되면 사페랍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가장 잘못된 이야기 중에 하나죠. 속된 얘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잘못된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이 혹시 외부에 사이코패스 테스트 간단한 거다라고 하면서 이런 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이건 믿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요, 대한민국 국민 거의 대다수가 포함되는 이야기입니다. 뭐 대한민국뿐만은 아니겠죠. 이 이외에도 사실은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해보셨을 겁니다. 자,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한때 우리나라에서 좀 유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신이 잠이 안 오길래 아파트 베란다로 나왔다. 창밖을 보니 어떤 남자가 한 여자를 칼로 찌르고 죽였다. 당신이 그 모습을 보고 신고하려고 휴대전화를 귀에 가져다 대었는데 남자와 눈을 마주쳤다. 그 남자가 당신 쪽으로 손을 일정하게 가리켰다면 왜 그랬을까? 이거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이제 널 죽일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신고하지 마, 이런 위협이다 라고 얘기하는 반면 사이코패스들은 이걸 대답을 너 어디지? 몇 층이지를 세기 위해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런 거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 몇 가지 한번 해볼까요? 알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타클로스가 남자아이에게 축구공과 자전거를 주었다. 그런데 그 남자아이가 기뻐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 일반인들의 답은 뭐 다른 걸 갖고 싶어서요. 이미 갖고 있어서요. 뭐 아니면 뭐 애가 조금 뭐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뭐 혼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뭐 사이코패스는 여기에 대해 다리가 없어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당신 앞에 자판기가 있다. 목이 말라 음료를 뽑아 먹으려고 하는데 그 자판기는 이상하게도 음료수 이름이 없다. 그래서 당신이 손이 가는 대로 아무거나 뽑아 마셨다. 음료수의 캔이 아닌 음료수의 색깔이 무엇일까? 일반인들은 검은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어떤 거는 다 얘기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이코패스는 투명합니다. 색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까요? 당신이 죽여야 할 원수가 당신 앞에서 낭떠러지에 이렇게 매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 손을 어떻게 해서 원수를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뜨리실 겁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일반인들은 뭐 발로 밟는다, 아니면 밀어버린다, 손목을 자른다, 되게 잔인한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근데 사이코패스는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손가락을 하나씩 하나씩 띈다. 엄지, 검지, 중지 이런 식이요. 자, 여러분의 대답과 그리고 일반인적인 답변, 사이코패스 답변,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이런 이야기에 대해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다르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거죠. 오, 사페 무섭다, 좀 소름 돋네, 약간 공포영화 같은 느낌을 받으셨을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반응이 와 소름 돋는다 라고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으시면서 여기 또 중간에 보시면서 야, 나 맞췄어, 야, 잠깐만, 나도 사페인가?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냐면 여러분은 제가 이 질문을 던졌을 때 그냥 얘기한 게 아닙니다. 내가 사페라면 내가 가장 잔인하게 답변할 수 있는 게 뭐지? 가장 끔찍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지? 더 기괴한 게 뭐지? 라고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진짜 사이코패스는 단 한 번이라도 나 사이코패스인가? 이런 생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아, 나 사페인가? 이 생각을 드셨다면 여러분은 사이코패스가 아니신 겁니다. 물론 범죄자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좀 전문적인 이야기를 한번 직접 해보고자 합니다. 나도 사이코패스일까? 물론 범죄자와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와 어느 정도 엮여있는 관련성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도 알고 있는 PCLR 체크리스트인데요. 캐나다에서 1970년대에 만들었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로버트 헤어가 만들었는데 연구 대사장들, 거기 나와 있는 대상자들의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이 좀 다른 범죄자들을 찾으면서 그때부터 특이한 범죄자를 만들어 모아놓은 테스트 종이인 겁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알아두셔야 될 게 이 종이는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격과 행동으로 말이죠. 그래서 총 여기 안에 질문이 20개가 나오는데요. 20개의 질문은 성격적 특성과 행동적 특성 두 가지로 분리됩니다. 근데 가끔 우리나라에 잘못 알려진 것 중에 하나,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캐나다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외국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국 정서에 맞지가 않아서 잘못된 겁니다. 좀 안 맞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이거 봤는데 내용 다 다르던데? 이러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게 왜 그런 거냐면 여러분에게 확대해서 잘 보여드릴진 모르겠지만 여기 적혀있는 내용은 영어입니다.
그리고 이걸 우리나라로 번역을 할 때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어보는 테스트 항목이 행동과 관련된 건데 이걸 성격적인 질문지로 던지는 거죠. 그래서 외부가 잘못된 겁니다.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테스트 용지에는 그 몇 번 항목이 행동과 관련된 걸 물어봐야 된다라고 적혀 있는 건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번역하다가 심리적인, 성격적인 쪽으로 번역을 하다 보니 그게 안 맞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지를 가지고 이게 맞네 안 맞네 왈가왈부하는 건 번역의 문제고 전문성의 결여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PCR 테스트는 완벽할 수 있다라고 하진 못하겠지만 굉장히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기에는 되게 좋은 게 맞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우리나라의 정서에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점수의 기준이 다릅니다. 미국은 40점 만점 중 30점 이상부터 사이코패스, 그리고 영국은 25점, 우리나라도 25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각 나라마다 여기서 점수만 놓고 끝내는 게 아닙니다. 이걸 하고 난 다음에 전문가 2명이 붙어서 거기에 대한 인터뷰를 하게 돼 있습니다. 한 명 한 명 따로따로요. 인터뷰 기록까지 다 하고 최종적인 판단합니다. 최소 2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프로파일러가 3명 붙었다, 4명 붙었다, 5명 붙었다 이런 게 이런 쪽의 내용들이 하나씩 들어간다라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영학 25점, 유영철 38점, 그리고 강호순 27점, 조두순 29점이 나왔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다른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를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린 거 아까 말씀드린 종이와 펜이 있으시다면 1번 몇 점, 2번 몇 점 꼭 번호를 써주십시오. 이해가 가시겠죠? 왜냐면 성격과 행동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부터 함께 여러분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혀 아니다. 0점. 조금 그렇다. 1점. 그리고 매우 그렇다. 2점. 각 문항마다 0, 1, 2로만 배치시키시면 됩니다. 1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말을 잘한다. 나는 굉장히 매력적이다. 합쳐서 나는 되게 말과 관련된 매력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 0, 1입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2번입니다. 나 자신의 가치에 대해 나는 되게 높게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0, 좀 그렇다. 1, 매우 그렇다.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3. 병적으로 나는 거짓말을 심하게 많이 한다. 근데 이 거짓말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자신이 하는 그 거짓말의 범주가 친구들에게 하는 선의의 거짓말 포함입니다. 그냥 일반적 거짓말 얘기하는 것까지 다 포함입니다. 악의적인 거 말고요. 범죄 쪽 말고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나는 상황 자체를 자유자재로 유리한 상황으로 잘 만든다. 자, 그러니까 내가 유리한 쪽으로 잘 이끌어간다. 매우 그렇다. 2. 전혀 아니다. 0.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나눌 때 얘기죠. 5. 죄책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나는 만약에 범죄 같은, 여러분 뭐 사람 죽이는 것까지 포함이고 아닌 일반적 간단한 범죄 포함입니다. 범죄를 저질러도 나는 그렇게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그 6번째, 나는 얕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즉, 무언가 감동적인 것을 봐도 그렇게 공감하지 않는다. 다음, 7. 냉담 및 공감 결여입니다. 이거는 인지적 공감과 감정적인 공감을 얘기하는 건데 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공감을 잘 하지 않는다. 여기 한 가지 포함. 공감하는 척 하지만 난 실제로 그렇게 신경은 안 쓴다. 이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힘들어한다 해서 나도 힘들어진다. 이런 게 없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힘들겠다, 슬프겠다. 근데 겉으로만 그러는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매우 그런다 2, 전혀 아니다 0입니다. 8번째, 행동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는 걸 꺼려한다. 내가 무언가를 행동했을 때 그 책임이 나한테 오는 걸 싫어한다는 얘기입니다. 매우 그런다 2, 나는 전혀 아니다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9번째 가겠습니다.
지루하다. 그냥 여러분의 일상인 겁니다. 여러분의 지금 삶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난 일상생활 그냥 지루해. 매우 그렇다 2, 전혀 아니다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0번째, 나는 누군가에게 빌붙어 산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붙어서 살려고 한다. 매우 그렇다 2, 전혀 아니다 0. 그러니까 독자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겠죠. 11번째, 나는 장기적인 목표가 없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목표를 세우며 간다. 이런 케이스들은 2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아시죠? 장기적인 목표가 결여되어 있다. 세우지 않고 있다. 2. 전혀 아니다. 난 늘 장기적인 목표를 세운다. 0. 이 얘기입니다. 12번. 나는 굉장히 충동적이다. 자, 충동적의 정의는 사람 죽이는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충동적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가끔 봤을 때 예를 들자면 여행 갈 때도 충동적으로 가는 편이야. 계획해서 가는 건 아니고 아니면 난 일상적인 게 대부분 충동적으로 잘 가고 있어. 이것도 그냥 계획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 뭔가 일이 당장 닥쳤을 때 충동적으로 하는 타입이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게 대략적으로 많다. 아니면 중간이면 1, 전혀 없으면 0입니다. 13번. 나는 무책임한 편이다. 책임감이 그렇게 크진 않다. 0, 1입니다. 14번. 행동 제어 능력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정확히 표현하면 난 무언가 행동을 하려고 할 때 그걸 참는 게 어렵다. 죽이는 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극단적인 것까지 가는 게 아니라 행동을 제어해야 되는데 그 제어가 잘 안 될 때가 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르거나 무언가 해야 된다, 사야 된다, 먹어야 된다. 이런 거 다 포함입니다. 15번. 어린 시절에 나는 좀 문제가 있었다. 어린 시절에 대해서 행복하다, 좋은 기억이 많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린 시절에 대해 예를 들어 나쁜 경험들, 안 좋은 경험도 좀 있는 편이다. 2. 난 전혀 없다. 0. 조금 그렇다. 1. 이겁니다. 16번. 나는 어렸을 적 범죄 행위에 가담된 적이 있다. 그러니까 소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 걸리지 않았더라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이건 내가 봐도 범죄 행위다 라는 걸 한 적이 있다. 0, 1입니다. 17번. 나는 성인이 되어서도 다양한 범죄를 저질렀다. 매우 그렇다. 2. 아니다. 아예 없다. 0. 조금 있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 18번. 나는 조건부 석방에 대한 부분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라지는 걸 원한다. 그러니까 조건부 석방이 취소가 되는 문제 있죠. 조건부 석방이 뭔지 아시죠? 그 문제에 대해 나는 굉장히 싫어한다.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 즉 조건부 석방이 있어야 된다. 그건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2. 없으면 0.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9번. 나는 여러 번의 결혼을 했다. 연애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입니다. 나는 여러 번의 결혼을 했다. 이 얘기입니다. 나는 여러 번의 결혼. 내가 봤을 때 많이 했다. 그럼 2죠. 난 전혀 아닌데? 그러면 0입니다. 안 하신 분도 0입니다. 20번. 외국에선 이걸 이제 난잡한 성생활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외국 기준이고요. 한국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문란한 성생활에 대한 기준입니다. 즉 정확히 표현하겠습니다. 나는 성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에 굉장히 오픈 마인드고 나는 사람과 사람이 성관계를 갖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로 내가 생각했을 때 합의만 되면 큰 문제가 없다. 난 누구와든지 계속 그렇게 할 수 있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상관이 없다. 이게 20번. 난 그렇게 생각한다. 2. 전혀 아니다. 0. 약간은 동감한다.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총 여러분에게 20가지를 안내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몇 점이 나오셨습니까? 대한민국 기준으로 25점이 넘으셨으면 여러분은 사이코패스의 진단에 포함되는 사람입니다. 당황하셨나요? 뭐지? 나 이거 왜 들어가지? 이거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마십시오. 넘어도 됩니다. 자, 우리 시청자, 그리고 우리 유튜브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청자들 내에서도,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확률상 1%만이 나와야 됩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시청자가 1000명 가까이 있다고 치면 이 중에 저희 10명 정도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25점이 넘으려면 그렇다는 얘기죠. 자, 이게 이유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렇게 됐던 이유는 애초에 FBI 이분법이라고 해서 FBI에서는 체계형과 비체계형이라고 해서 범죄자를 유형화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통적인 특징들을 묶었던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쪽 파트도 두 가지로 분류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정적인 문제에 대한 것과 하나, 그리고 사회적인 일탈, 즉 범죄행위, 행동적인 내용들,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부터 동그라미를 한번 쳐주십시오. 동그라미입니다. 3번, 4번, 10번, 12번, 14번, 15번, 16번, 17번, 18번, 20번, 이 10가지, 그리고 그 외 10가지,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신 10가지가 행동적 특성입니다. 거기에는 자기가 범죄를 저질러 봤다, 범죄를 저질 것 같다,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해당되는 항목일 겁니다. 동그라미 치신 분을 보시면. 나머지는 감성적인 부분, 감정적 대인관계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다른 겁니다. 분류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총 10항목, 총 20개의 항목이 섞여 들어와 있는 거지요.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점수 체크 가지고 말씀을 드려볼까요? 범죄자, 사이코패스에 대한 용도를 체크하는 건데 정확한 테스트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정서상 안 맞아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를 분리했을 때 정서적, 심리적 이렇게 이쪽에 두 개만 해당된다고 얘기해 볼까요? 정서 심리 쪽에 6점만 받았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범행을 너무 많이 저지르고 충동적인 제어가 안 돼서 그쪽에서 20점 만점이 났다고 칩시다. 합치면 26점입니다. 즉 평범하게 절도행위하고 범죄 저지르는 범죄자도 만약인 겁니다. 만약에 범행 항목에서 만점을 찍어버리면 감정적인 부분에서 6점만 찍는 5점 이상만 찍어버리면 바로 사이코패스가 됩니다. 이러면 안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사페는 이런 쪽이 아닌 건데. 그래서 평범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범죄자들도 잘못하면 사이코패스로 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해서 우리가 알고 지금 들은 이 사이코패스 테스트는 정확한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냐면 그냥 내가 이 점수 수치에 좀 높게 나오는구나. 여기서 정말 범죄적인 사이코패스를 잡아내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동그라미 친 부분의 점수가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럼 진짜 범죄자의 행동을 띠면서 그러면서 성향 자체도 그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왜 그러지 하고 전문가가 2명 이상 붙어서 면담한 뒤 최종적인 체킹을 해야지만 그래야 최종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방금 체크하셨죠? 점수 나왔죠? 동그라미 친 부분의 점수만 모아보시고 동그라미 안 친 부분의 점수만 모아보시면 됩니다. 아마 대다수는 동그라미 안 친 쪽 점수가 높게 나올 겁니다. 여러분은 그냥 감성적으로 상처가 좀 있고 감성적으로 조금 남들과 다른 공감력이 떨어지는 그런 정도인 거죠. 오른쪽이 매우 많다고요. 당신은 범죄자인 겁니다. 40점이 나왔다고요. 만약 제가 지금 언급한 거에 40점 나왔으면 당신은 진짜 위험한 사람인 겁니다. 그럼 다시 얘기해 볼까요? 엄여인은 40점이라던데요. 엄여인은 직접 한 게 아닙니다. 엄여인에 대한 범죄 행각에 대해서 체크를 탁탁탁탁 나중에 이제 수사관들이 해봤더니 40점이 찍히더라. 근데요, 여러분 아까 찍으실 때 되게 고민 많이 하지 않으셨습니까? 1번 같기도 하고 2번 같기도 하고 나는 매우 말을 잘한다. 이거 1번인가? 말 못하는 것 같지 않은데 좀 잘하는 것 같기도 한데 애매하다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체크한 거 가지고 당신은 사이코패스다 라고 진단을 100% 내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는 붙어야 되니까. 단 어느 정도는 알아볼 수 있다 라는 건 확인해 볼 수 있지요. 나 생각보다 높은데? 이런 느낌인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이 전체적인 내용에서 범죄자들로 넘어가는 사람도 극소수란 얘기입니다. 거의 없단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 소시오패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아니 도대체 소시오패스는 뭐고 사이코패스는 뭐야?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구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TV 매체나 이런 데서 어떻게 보면 잘못 들으신 게 많습니다. 원칙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는 명확한 분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학문적으로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거 두 개를 명확하게 분류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직 학자들도 분리를 못했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단 사이코패스의 정의에 소시오패스의 정의가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시오, 즉 사회적이지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거는 사이코패스에 가깝고 사회적인 건 소시오패스에 가깝다. 즉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를 세 종류로 분류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선천적인 1번, 후천적인 2번, 집단 때문에 생긴 3번, 2번과 3번은 소시오패스라고 부를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즉 사이코패스라는 집단 내에 소시오패스가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인 겁니다. 즉 소시오패스를 사이코패스다라고 얘기한다고 해서 무조건 틀렸다. 물론 정의적으로 봤을 때는 애매할 수 있지요. 분야가 다른 1번 사이코패스가 존재하니까. 근데 그 1번 사이코패스를 딱 떼놓고 얘기하면 둘은 매우 유사한 특징인 겁니다. 해서 우리가 아는 범죄자들 중에 어렸을 때부터 잘 살고 뭔가 똑똑하고 학식 있고 머리가 좋으면 반반하게 생겼는데 그런 걸로 사람들을 해서 했다, 치밀했다, 이런 태어날 때부터 있는 사이코패스를 제외하고 난 범죄자들은 소시오패스라고 해도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즉 오원춘에게 소시오패스다라고 얘기하는 건 학자의 견해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언론 매체에서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가 섞여 나오는 겁니다. 알 수가 없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저희가 천일 특집으로 이 이야기에 대해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아직 연구 대상이고 정확하게 뭔가 결론이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건 심리학입니다. 심리학 내부에 들어가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범죄학이나 수사학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도 특별하게 필요하신 분들이 공부를 따로 하시는 파트인 거지 들어가 있는 분야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사이코패스, 그건 어쩌면 우리에게 범죄자가 나타났다, 얘 끔찍하다, 조사했더니 사이코패스다. 즉 사이코패스는 언제 어떻게 있었지만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몇 명이 나타나며 마치 모든 사이코패스는 다 범죄자다라고 알려진 게 아닐까요? 그 전까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사페인지 아닌지. 그리고 사페라고 비정상도 아니고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점수도 말이죠. 저는 김원 사건 파일의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잘못 알고 있는 분야지만 전문가가 꼭 껴야 된다는 이유가 행동적 특성에서도 사람들마다 느끼는 범죄에 대한 대상의 범주가 느낌이 달라요. 누구는 강도, 살인 이런 것만 범죄라고 느끼고 누군가는 무단횡단, 신호위반 이런 것까지 느껴버리면 그 사람은 그 이점으로 체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면접관이 붙어서 앉아가지고 물어봐요. 저기 옛날에 하셨다는데 범죄 뭐 하셨어요? 뭐 이런 거. 저 예전에 무단횡단을 많이 그거 말고는 없어요. 아, 네. 뭐 이런 식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조정이 돼요. 저도 아까 27점입니다라고 한 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저는 원래 2점 아니면 0점으로 체크해. 난 1점을 체크 안 하거든요. 제 성격이 그래요. 전 뭐 아니면 도 타입이라서 전 중간에 잘 안 적어요 원래. 푹푹푹 찍었거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어찌되었든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 오 이상한데 뭐한데 그냥 취미 그냥 한번 이거 가지고 절대로 완벽하게 내가 그런 사람이다? 아이고 뭐 사페면 어쩔 건데 범죄 저지르실 거예요? 그리고 사이코패스 때 범죄 저지를 거고 자기 의심하면 내 거 안 봐요. 자기가 사페인지 모르니까. 그건 됐고 어쨌든 자기가 사페인지 아닌지 관심도 안 가질 거니까 그거는 완전히 다른 관점이라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하나의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시스템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